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수련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해볼 거고요. 그 예로 들 건 박하사나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수많은 박하사나를 접근하는 방법들 영상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겠죠. 박하사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동작들 순서대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박하사나에서 연습을 하시다가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고 치고, 손목이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동작 중에 아마 이런 것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것들이죠. 있을 거예요. 손목을 들어서 손바닥 드는 연습을 조금 한 번씩 해보세요 라는 동작들이 많은데, 몸은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고요.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몸 자체가, 그리고 몸은 생각보다는 많이 편안함을 추구하죠. 옆에서 바라봤을 때 손목이 아프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손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무게를 앞쪽으로 못 실는 분들, 적어도 무릎 내리고 푸시업을 하나 정도가 정확하게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동작을 한번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클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첫 번째는 팔꿈치를 접으면서 손목만 드는 거죠. 어쨌든 손목은 들렸으니까 손목을 들어야 됨에 집중하게 되면 내 머리랑은 무관하고 내 의지랑은 무관하게 손목을 드는 방법을 몸이 찾아내죠. 가장 힘을 안 쓰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어야 영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튜토리얼들, 프로그레스들이 정확하게 작동을 할 거라는 얘기죠.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팔꿈치를 접지 말아야 함을 느꼈어요. 손목을 들어야 되는데 팔꿈치를 접으면 안 돼 라는 걸 알았으니, 두 번째 방법은 다른 형태로 또 들 수 있어요. 얘는 손목을 쓴다라기보다는 어깨를 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손목은 들렸어요. 다른 동작이 되죠. 내가 그 영상에 나오는 프로그레스, 요즘 쇼츠 짧은 영상들이 유행을 타고 있어서 가능하면 1분 내외로 다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도 영상을 가능하면 짧게 찍으려고 하고, 문제는 그 짧은 영상 안에서 내가 이 동작, 특히 몸 쓰는 것들은 이 동작이 뭘 의미하는 거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그 동작을 혼자서 열심히 연습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하사나에서 다른 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손목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하사나를 앉아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려고 해서 보내면 내 다리를 띄울 수 있어요 라고 어떤 영상에 설명을 했다라고 치면, 무게중심을 앞으로 어떻게 보낼 건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내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려면 방법은 이 상태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방금처럼 팔꿈치를 접으면서 앞으로 밀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팔꿈치는 안 접었지만 손목을 사용해서 앞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손목을 사용해서 내가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낸다라는 측면을 소화해내려면, 첫 번째는 방금 했던 것처럼 박하사나를 연습하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연습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박하사나와는 별개로, 자 그러면 박하사나에서 대개의 경우는 팔꿈치를 피면서 먼저 접근하지는 않을 거니까 접으면서 가겠죠. 그러면 내가 내 연습 영상을 찍어보니 나는 팔꿈치를 많이 접어서 거의 얼굴이 바닥에 닿을 것처럼 같다라고 느꼈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니 요만큼밖에 못 접었네 라는 걸 알아챘다면 박하사나에서 연습을 할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제 추천은 푸시업 연습하셔야죠. 무릎 내리고 여기에서 마치 어깨에 있는 박하사나 갈 것처럼 여기에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연습을 충분히 되어져 있어야 다리를 박하사나 형태로 가지고 들 수 있겠죠.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보낼 수 있겠죠. 정답은 없다라고 보고 수련하는 영상들을 한번 방법들을 체크해 보면
박하사나에서 자세를 연습하면서 가는 건 말 그대로 자세를 연습하시는 거고, 무게의 중심을 앞으로 옮기려고 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푸시업을 반복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부분 다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박하사나에서 이제 다리를 들 수 있게 됐어요. 여기에서 다리를 들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됐다라고 치고, 보통 이제 이 다음에 연습하는 거는 막 에카파다 여기에서 다리를 한 발을 들어서 간다든지, 혹은 박하사나에서 코운틴야사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환하기 시작하겠죠. 문제는 한 발을 들어야 되고, 가능하다라면 박하사나 형태에서 두 발을 다 들 수도 있으셔야 되고, 이런 형태로 박하사나에서 핸드스탠드를 가기도 할 거고, 전환을 하기 시작할 텐데, 점점 어떤 방법들이, 튜토리얼들이 찾아보면 또 있을 거예요. 영상들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박하사나에서 이제 한 발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무릎에서 다리를 뗄 수가 없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지? 를 고민해 보면, 박하사나에서 다리를 들어야 되는 것까지 왔어요. 그러면 연습할 수 있겠죠? 박하사나에서 내가 발은 들 수 있으니까 이제 무릎을 떼고 싶어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혹은 블럭 같은 거 이마에 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을 떼야 돼요. 뭐가 부족하지? 한 발을 분명히 난 들고 싶은데, 여기에서 다리를 들고 싶은데 뭐가 부족해? 한 발 놓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정답은 없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코어, 몸을 쓸 수 있어야, 말아서 손으로 밀어 올릴 수 있어야 내 힘으로, 몸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라, 저는 이제 영상 중에 이런 형태로 연습을 많이 했죠. 이런 형태로 내 힘으로 버티면서 발은 바닥에 두고 허벅지를 배에 붙이면서 다리를 들 수 있는 연습을 했죠. 하나는 박하사나라는 완성 동작에서 이어나가는 전환을 연습한 거고요. 뒤에 보여드린 건 동작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발꿈치에 무릎을 안고 박하사나를 아닌 상태에서 다리를 몸으로 들어 올리는 연습만 한 거죠. 종류는 조금 다르죠. 정답은 없어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지금 방법도 될 수 있고, 제가 요즘에 택하는 방법들은 두 번째 방법이죠. 나는 박하사나를 하고 싶은데 무릎을 못 드네? 그러면 뭘 해야 하지? 코어 운동, 다리 운동, 그리고 팔 밀어내는 연습 해야 되네? 푸시업 별도, 코어 운동 별도. 이걸 다 하고 나서, 목적은 박하사나였으니 다 했으면 얘네들 다시 취합해서 박하사나 연습하러 가셔야죠. 안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연습은 해야 되는데 얘가 안 되는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을 찾아오셔서 채워나가는 과정이 꼭 박하사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는 푸시업을 하고 코어 운동을 하고 할로바디 혹은 해먹에 매달려서 다리 드는 연습을 다 하고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혔으면, 얘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박하사나에서 뭔가 전환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요즘에 제가 택하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이에요. 조금은 더 안전하고, 조금은 더 효율적이고, 조금은 더 직관적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수련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나는 영상을 보고 튜토리얼들, 인스타그램들, 유튜브들 잘 짜여진 동작들이, 분명히 잘 짜여진 동작들이에요. 모든 영상들이. 나는 해당 동작들을 안정감 있게 수행할 수 있나를 한번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하고 싶은 동작들, 하고 싶은 전환들이 아마 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몸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내가 과연 이 단계를 접근할 수 있나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개수, 시간 상관없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 가지 프로그레스 중에 이제 그냥 일반 푸시업이 있다고 치고, 옆에서 봤을 때 푸시업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것과 옆에서 봤을 때 푸시업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다를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실상 거의 힘은 안 쓰고 균형 잡은 상태로 내려만 갔다가 올라오는 형태고 이조차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내가 푸시업을 할 때 무게중심을 앞으로 뺄 건지 코어를 조금 더 집중할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되고 그 짧은 영상 안에 튜토리얼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으면 그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훈련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영상을 보면서 수련을 하시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나? 몸을? 아까 전에 했던 손목 드는 것처럼 내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아낼 거고요. 가장 힘을 안 쓰는 방법대로 몸을 쓰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내가 처음 의도했던 바 손목이랑은 별개로 완전히 다른 운동을 하고 있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보장은 없죠. 바카사나를 예로 들었지만 거의 모든 동작, 모든 전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고 이 부분들을 따로따로 떼어내서 내가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를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안전하게 수련하실 수 있을 거고 다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급하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의 요즘 마인드 세팅을 바꾸고 있는 중이고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는 않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요즘 수업할 때 매번 하는 동작들이거든요. 손목 패턴들 여러 가지 패턴들을 회원님들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생각이 난 김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부분도 있으면 영상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